24번까지 하는 건데, 이게 지금 딱 보니까 철학이네, 그지? 철학.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게. 전통적으로 철학자들은 인간이 대상에 대해서 가진 생각과 느낌을 바탕으로 형성된 인식, 언어의 의미를 구성한다고 보았다. 자, 전통적인 철학자들의 생각은 이거야. 인간이 대상에 대해서 가진 느낀 생각, 이걸 바탕으로다가 인식이 형성되고 그것을 언어의 의미로 구성한다고 보았다. 이게 일반적인 거. 어떤 대상을 보고 생각, 느낌 그런 것들을 인식하고 언어의 의미를 구성한다고 보았다. 이건 일반적인 거고, 이렇게 언어의 의미가 인간의 의식에 내재된 생각, 느낌에 기반하고 있다. 자, 인간 의식의 느낌에 기반한다. 뭐가? 언어의 의미가. 지금은 그러면 철학에서도 언어 철학 얘기하는 거네. 자,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안에 있으니까 내재된, 인간의식에 내재된 생각, 느낌, 이게 바로 언어의 의미와 관련이 있으니까 이거를 의미 내재주의라고 한다. 이 관점에 따르면 우리는 대상에 대해 각자 가지고 있는 인식의 일부를 언어의 의미로 제시한다. 각자 가지고 있는 인식, 그 일부를 언어의 의미로 제시한다. 예를 들어 레몬이 나왔어. 레몬, 노란색의 둥근 열매, 신맛이 나는 과일. 자, 이게 내재되어 있는 거야. 레몬이라는 단어가 지시하는 대상을 지시체에 대한 인식을 기술한 설명을 기술구, 이렇게 정의했단 말이야. 단어가 지시하는 대상을 지시체. 이게 레몬이 있는데 여기 진짜 레몬이야? 이걸 뭐라고 하냐면 레몬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면 이게 지시체가 되는 거지. 그리고 이거에 대한 설명을 기술구라고 하겠지. 여기는 뭐야? 위에서 말한 대로 레몬을 뭐라 하냐면 노란색의 둥근 열매, 신맛이 나는 과일, 이런 걸 기술구라고 하겠지. 그리고 레몬이라는 것을 지시체라고 볼 수 있지. 실제 레몬과 레몬이 아닌 레몬이라고 부르는 거. 자, 의미 내재주의에 따르면 언어의 의미는 기술구에 의해서 결정되고, 자, 그러면 의미 내재주의에서 핵심은 기술구네. 언어라는 건 의미를 안다는 것, 기술구를 안다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한 거가 바로 의미 내재주의다. 자, 그 다음에 바로 나오네. 뭔데? 그러나가 나왔잖아. 그러면 의미 내재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언어의 의미는 기술구에 달려있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아닐 가능성이 크지. 이 사람 주장은 누군데? 분석 철학자 퍼트넘은 기술구가 결정하는 의미가, 요거는 누군데? 의미 내재주의. 객관적이지 않다. 그래서 비판한 거지. 의미는 우리를 둘러싼 객관적인 외부에 의해 결정된다는 관점에서, 자, 그러면 퍼트넘이라는 사람은 의미라는 게 뭐야 그러더니 객관적 외부 세계에서 결정된다. 이거를 의미 외재주의. 자, 객관적 외부 세계. 이런 단어를 알아둬야지. 외부 세계. 그러니까 외재주의 이런 거야. 위에서 말하는 의미 내재주의는 위에서 말한 대로 한다면 있잖아. 내재되어 있는 거야. 내재된 생각. 이렇게 돼 있지. 자, 그래서 의미 외재주의 지금 퍼트넘 거 가는 거지. 퍼트넘은 인간의 생각이나 느낌이 아니라 이건 내재고, 외부 세계를 구성하는 대상들로서의 지시체, 외부 대상, 외부 세계, 그 자체가 의미를 결정한다. 뭐 여기 외부 세계에 대상이 있어. 대상. 이 대상 자체가 언어의 의미를 결정한다. 이게 의미 외재주의야. 그런데 내재주의는 이 대상을 주관적으로 우리가 뭐 해석해도 좋고 생각, 느낌 뭐 이런 거 하니까 이게 내재주의죠. 주관성은 우리 마음속에, 머릿속에 있는 거니까. 자, 그 자체 결정한다를 논증하고자 이 사람이 했던 실험이 쌍둥이 지구사고 실험이야.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 자, 어떤 실험인가 볼까? 지구와 또 모든 것이 똑같다고 인식되는 쌍둥이 지구가 있어. 가정에서 화학이 고도로 발전하기 전에
두 지구에는 모두 물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었는데 얘는 무색무취의 액체가 있어 사람들은 물을 마시고 수영하고 목욕하고 동일한 용도로 물을 사용한다. 그러므로 두 지구의 사람들이 물에 대해서 가진 생각과 느낌은 동일하다. 생각과 느낌. 여기 말한다면 의미 내재주의 관점에서 보면 똑같은 두 개의 지구의 물은 똑같다 이런 얘기야. 그런데 화학식이 H2O인 지구의 물과 달리, 자 이건 지구의 물이야. 쌍둥이 지구의 물은 여기는 화학식이 XYZ의 물질이라고 밝혀졌다면 그러면 H2O하고 여기 나온 XYZ는 같아 달라? 다르지. 다르다는 거야. 자, 그러면 물에 대해서 사람들이 제시하는 기술구는 동일해. 뭔데? 무색무취의 액체. 두 지구의 물의 의미는 같지 않다. 이걸 증명하고 싶은 거야. 쌍둥이 지구가 하나 있는데 지구하고 모든 것이 똑같고 사람들의 생활도 물도 동일하게 사용해. 느낌도 똑같아. 그런데 화학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이런 다른 결과가 나왔다고. 그렇다면 결론을 얘기하면 두 지구의 물은 각각 다르다. 결론이 나온 거지, 그지? 퍼트럼은 사고 실험을 통해 어떤 대상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과 느낌, 아까 나왔던 내재적인 거지. 이건 동일해도 대상 자체가 다를 수 있다. XYZ 보여주며 의미는 단어의 의미는 언어의 의미는 인간의 인식이 아닌 외부 세계에 구성하는 대상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여기 위에서 말한 대로 의미 외재주의에 해당된다는 걸 증명한 게 바로 쌍둥이 지구 실험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퍼트넘은 한 단어의 의미는 관습적인 사고가 아니라 단어가 지시하는 외부 세계의 대상이 가진 실체적 본성에 의해서 결정된다. 관습적 사고 이런 것들은 위에서 말한 대로 한다면 내재적인 거야. 내재적 인식. 왜냐하면 내재적 인식이라는 게 뭐냐면 자, 한 단어의 의미가 있는데 이게 내재적으로 굳어졌어. 그리고 계속 이어졌다. 그럼 이거는 객관적인 게 아니라 주관적인 것에서 출발해서 계속 이어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실제적 본성이라는 게 외부 세계의 대상이 갖고 있는 본질을 말하는 거야. 그거에 의해서 언어가 결정돼야지 되는 거 아니냐, 의미가 결정돼야 되는 게 아니냐, 그걸 얘기하는 거지. 실체적 본성은 대상 속에 숨겨진 본질적 구조로 과학적 발견을 통해 알려진다. 예를 들어 또 예시가 나왔어. 어떤 금속이 노랗고 반짝거리는 속성을 지닌다 해도 실제적 본성이 금으로 밝혀져야 노랗고 반짝이는 것은 모두 금이다. 아니다지, 그지? 실제 금이라고 밝혀져야 금이라고 부르는 거야. 요게 지금 나와 있는 게 우리가 갖고 있는 주관적인 판단 기술구란 말이야. 기술구 아까 나왔었지. 기술구 같은 경우에 같다고 하더라도 금의 기술구, 다른 금속의 기술구 거의 유사해. 근데 실체는 실제적 본성을 밝혀서 두 가지가 동일한 금으로 밝혀져. 그러면 그때 금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 사람은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그 다음에 그 본성을 밝힘으로써 의미를 규명하고 싶은 거야. 이 사람은. 그는 물, 금, 알루미늄과 같은 자연에서 발견되는 대상을 나타내는 단어인 자연종 명사를 근거로 의미는 외부 세계의 대상이 가지는 실제적 본성에 의해서 결정된다. 외부 대상. 자신의 생각을 뒷받침하였다. 또한 금에 대한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은 금의 실제적 본성을 잘 아는 감별사나 금의 원리 원소를 밝힐 수 있는 과학자 등과 같은 전문가의 안내에 의해 의존한다. 그치? 이 사람들이 금이라고 하면 금이고 아니라고 하면 아니겠지. 그치? 즉 금을 구별하는 일은 소수의 전문가, 감별사, 과학자 담당하고 일반인들은 전문가의 지식에 따라 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 지금 일반인들은 잘 모르면서 의미, 내재된 의미,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하면 인식 이런 거조차 없으니까 전문가들이 그거라고 하면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맹목적으로 따라간다는 건 이건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지. 거짓이라는 얘기지. 그걸 밝히고 싶은 거야. 버트넘은 언어 사용을 위해서 언어 공동체에 일상적으로 이루어진 언어적 협력을 언어적 노동 분업이라고 불렀다.
언어적 협력을 언어적 노동 분업. 이러한 퍼드넘의 주장에 대해서 다양한 비판적 시각이 존재한다. 하지만 언어의 의미에 대한 기존 관점, 의미 내재주의, 그것과 달리 그의 주장은 대상을 기반으로 한다. 외부 세계의 대상, 객관적 의미를 찾으려고 한다. 이런 점에서 새로운 언어를 생활해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 그럼 이거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 혹은 이 정도 되겠지. 평가도 되겠고.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됐어.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볼까? 아니구나. 더 있구나. 아닌데? 오케이. 자, 문제 볼까? 20번.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본문 그대로 일치하는 걸 찾는 거야.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보세요. 적절하지 않은 거. 의미 내재주의에 의하면 이거는 의미는 지시체에 대한 기술구에 따라 결정된다. 요거에 따라 결정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기술구는 제일 핵심이라고 봐야 되겠지. 이건 맞는 얘기고. 2번. 의미에 대한 전통적 관점에 의하면 대상에 대한 인간의 인식이 뭔데? 생각, 느낌에 대한 인식, 이걸로 구성한다. 맞았지? 그 다음에 의미 외재주의에 의하면 이건 퍼트넘이야. 의미는 우리가 살고 있는 객관적 외부 세계에 의해서 그 외부 세계 대상에 의해서 결정된다. 의미 외재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지. 의미 내재주의, 퍼트넘 모두 개인이 부여한 의미의 주관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이 의미의 중요성은 이 사람이 중요한 거지. 퍼트넘은 개인이 부여한 의미의 주관성 있잖아. 그거는 인정해. 그런데 그게 틀린 거라고 얘기한다고.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뭐라고? 3번에 나와 있는 객관적 외부 세계 대상에 대한 실체적 본성. 이게 중요하다 그랬지. 틀렸어. 그 다음에 퍼트넘은 의미 내재주자와는 달리 외부 세계를 구성하는 지시체의 의미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래서 의미 외재주의라고 볼 수 있지. 자, 정답은 4번이 틀렸다. 자, 그 다음에 21번으로 볼까? 윗글을 참고를 할 때 기억의 이유를 밝혀주세요. 기억이 뭐야? 왼쪽에 기억 한번 볼까? 기억. 두 지구의 물의 의미는 같지 않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 느낌, 인식 뭐 이런 것도 주관적이기 때문에 실제로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동일해야지만 동일한 거다. 기억의 이유. 1번. 두 지구의 물이 같은 물질이라도 같은 물질이면 같은 거지. 같은 물질이면 두 지구의 사람들이 이를 서로 다른 화학식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물질이라도 여기서 같다는 건 뭐야? 아까 주관적 인식 있잖아. 그게 같더라도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이건 좀 내용이 좀 문제가 있어. 그 다음에 2번. 두 지구의 사람들이 물에 대한 인식이 같더라도 두 지구의 물은 서로 다른 지시체 화학식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로 다르다고 얘기해. 2번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본문 내용 중에 기억의 이유, 왜 똑같은데 다르다고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화학식이 달랐지, 그지? 화학식이 다르다는 건 뭐야? 서로 다른 지시체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시체가 대상이라고 그랬어. 아까 대상. 그러니까 지구에 물이 있고 쌍둥이 지구에 물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지시체는 이 물과 이 물을 말하는 거야. 얘는 같지 않다. 그러니까 두 물을 여기 나온 기억의 이유는 다르다고 했으니까 그 뜻은 2번이 정답이야. 알겠지? 자, 3번 볼까? 두 지구의 물에 대한 생각 느낌이 물의 의미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거는 의미 내재주의 관점으로 얘기한 거야. 이게 앞에 거가.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의미를 결정한다고 얘기했으니까. 4번. 두 지구의 물이 다른 물질이라도 기술구가 같으면 같은 물질이 되기 때문이다. 기술구가 같더라도 다른 물질이 된다. 이건 기술구가 같아도 다른 물질이다. 이런 뜻이야. 그 다음에
그게 맞는 거고, 두 지구의 사람들이 가진 물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인식의 차이는 없고 이게 기술과 같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물에 대한 인식은 같은데 왜 다르다고 할까? 그럼 차이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인식은 같은데 그 화학적 분석이 다르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서로 지시하는 대상체, 즉 지시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알았지? 자, 그 다음에 20번. A를 읽은 학생이 보기에 대해서 보인 반응. 냄비를 만드는 재료에 사용되는 몰리브데넘은 자연에 존재하는 금속이야. 알루미늄과 속성의 용도가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몰리브데넘의 원소 기호는 MO, 알루미늄인 AL이 원소 기호하고는 전혀 다른 물질이지. 같지 않다. 그럼 다른 거지. 일반인들이 몰리브데넘 냄비와 알루미늄 냄비를 구별할 수 없으나 전문가들은 테스트 통해서 이를 간단하게 구별할 수 있다. 만약 이 전문가가 같은 거라고 하면 다 같다고 인식하게 되겠지. 그지? 자, 그러면 여기서 틀린 거 찾아볼게. 1번. 몰리브데넘과 알루미늄 속성이 비슷하대. 실체적 본질적으로 다르죠. 여기는 MO하고 AL이니까 다른 거지. 맞았어. 두 금속의 원소가 밝혀낸 과학적 발견을 통해 몰리브데넘과 알루미늄의 본질적 구조가 드러나겠군. 본질적 구조가 드러난다는 건 어떤 뜻이야? 과학적으로 같지 않다, 다르다는 게 드러나겠지. 그러니까 여기 지금 구별할 수 없으나 간별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이 말이 드러난다는 뜻이야. 3번. 몰리브데넘과 알루미늄을 구별할 수 있는 소수의 전문가는 단어가 의미하는 대상의 차이를 인지하며 단어를 사용하겠군. 이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것까지는 잘 모르겠어. 그렇게 사용할지 안 사용할지 모르겠고, 이게 지금 22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 과학자들이 실체적 본질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구별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전문가잖아. 그지? 근데 그거를 했다고 해서 언어를 사용하는데 단어에 의미하는 대상의 차이를 인지하며 단어를 사용할까? 그건 모르겠다니까. 그러진 않겠지. 그지? 알았어? 두 금속의 차이의 본질적 구조가 다르다는 것도 알고요. 그 다음에 몰리브데넘하고 알루미늄이 다르다는 걸 여기서 본질적 구조의 차이를 가지고 차이가 있다는 걸 알려줄 수는 있겠지만 의미하는 대상의 차이를 인지하며 단어를 사용하겠고 이건 아니지. 그지? 왜냐하면 봐봐. 의미하는 대상의 차이를 인지한다는 건 의미 내재주의자들이거든. 근데 여기 과학자 전문가들이 그렇게 밝혀냈다는 건 퍼트넘의 생각으로 의미 외재주의의 관점에서 설명을 해줘야지. 그러니까 이거 지금 틀렸단 말이야. 이거는 의미 외재주의자 입장에서는 별 의미가 없는 거야. 그다음에 자연 상태에 있는 몰리브데넘과 알루미늄이 발견되면 두 금속의 의미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언어 공동체의 협업이 필요하겠군. 이게 뭐냐면 이 각각의 금속의 특성이잖아.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기술구의 발전,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게 바로 언어 공동체의 협업. 아까 얘기했던 왼쪽에 노동을 말하는 거야. 알겠지? 알았지?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에 전문가들의 안내에 따라 일반인들은 몰리브데넘과 알루미늄이라는 단어를 구별하여 사용하게 된다면 언어적 노동 분업이 이루어진 거고, 언어적 노동 분업은 결국 앞에서 얘기했던 기술구의 과정이 완성돼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정확하게 자세하게 의미 차이를 구별할 수 있게 해주는 거지. 그지? 구별하여 사용하게 된다면 그만큼 과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정답은 뭐야 지금? 잠깐만, 뭐야? 이 몇 번이야? 22번이지? 잠깐만. 잠깐만, 이거 뭐 이래? 아휴, 씨. 이거 좀 다시 볼까? 미안해. 몰리브데넘과 알루미늄을 구별할 수 있는 소수 전문가.
아, 이 사람은 구별하면 차이를 인지하겠지. 대상의 차이를. 언어적 차이가 아니라 대상의 차이를 인지. 이거 맞았어. 지금 여기 지금 내가 잘못 읽은 게 이거다. 4번. 4번이 뭔데? 봐봐. 자연 상태에 있던 몰리브데넘과 이거를 발견하게 되면 두 금속의 의미 차이를 결정하기 위한 언어 공동체 협업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전문가잖아. 전문가. 전문가 집단이 먼저 이 두 금속의 차이를 구별해내야지. 그리고 난 다음에 언어적 노동부담을 통해서 일반인들까지 전파되는 거야. 이거 잘못 얘기해서 내가. 알았어? 무슨 말인지? 4번이다. 어? 4번이 틀린 거야. 잠깐 착각했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언어 공동체 협업이 이루어지기 전에 전문가 집단의 과학적 분석, 실체적 본성에 대한 구별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럼 23번으로 가볼까? 보기에 퍼트넘의 주장에 비판한 것. 외부 세계를 구성하는 어떤 대상이 단어의 의미를 결정한다면 이건 퍼트넘 얘기고, 레몬이라는 대상의 그 단어의 의미를 결정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도깨비처럼 실체가 없는 존재하지 않는 대상에 대해서는 지시하는 단어도 분명히 그 단어만의 의미를 지닌다. 얘도 실체는 없으니까 얘가 도깨비라는 걸 의미를 결정할 수 있잖아. 자, 그러면 퍼트넘의 주장을 비판한 거다. 적절한 것은. 자, 1번. 단어의 의미를 구별할 때 외부 세계에 대한 관습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관습적 단어의 의미를 구별할 때 외부 세계에 대한 관습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단어의 의미를 구별할 때 관습적 언어에서 벗어난 게 뭐야? 누구야? 이거는 지금 내 주관적이라고 아까 얘기했잖아. 벗어난 게 퍼트넘이야. 어? 그러니까 벗어나지 못했다가 아니라 벗어났다고 얘기해야지. 그다음에 대상의 본질이 달라지면 그 대상을 나타내는 단어의 의미 역시 달라진 점을 중시했지. 중시. 여기 간과가 아니라 이걸 아주 중시했지. 대상의 의미는 대상의 본질에 따라 달라진다. 이게 퍼트넘 생각이거든. 그다음에 3번. 단어의 의미를 아는 데 있어 외부 세계에 실제하는 대상의 본질을 밝히는 것을 중시했지. 외부 세계의 대상의 실체, 본질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지. 이게 의미의 핵심이라고 얘기했다. 5번. 대상에 대해서 사람들이 부여하는 의미보다 그 대상 자체가 아는 것이 단어의 의미 결정에 중요하다. 대상에 대해서 사람들이 부여하는 의미보다 대상 그 자체가 아는 것이 단어의 의미 결정에 중요하다. 대상 부여한 것보다 이거는 보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 지금 이게 내용이 맞다고 하더라도 보기에 보니까 여기는 외부 대상과 단어의 의미 요거에 대해서 얘기했고 요런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을 이야기한 거야. 근데 얘는 지금 무슨 얘기를 했냐면 얘하고 다 앞에 거보다 뒤에 게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보기를 통한 해석하고는 관련이 없단 말이야. 틀렸다기보다는 내용이 없어 아예. 5번. 외부 세계가 의미하는 결정이 필수적이라면 인간의 상상으로 만들어진 단어의 의미는 설명할 수 없겠고, 그러면 인간의 상상으로 만들어진 단어는 뭔데? 여기는 도깨비겠죠. 이게 복이란 말이야. 복이의 도깨비. 설명할 수 없잖아. 이게 퍼트넘의 생각에 대한 비판이 되겠지, 그지? 자, 퍼트넘이 얘기했던 게 맞다고 하더라도 도깨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건데? 설명할 수 없잖아. 자, 정답은 5번이 퍼트넘에 대한 비판 맞았어. 자, 그 다음에 24번. 문맥상 A와 의미가 가장 가까운 걸 찾아보세요. 자, A 한번 볼게요. A가 뭐냐면 지닌다. 보통 지닌다는 성질을 지닌다, 특성을 지닌다, 뭐 이런 거겠지, 그지? A 어디 있어? 맨 밑에야? 아, 여기 있다. 속성을 지닌다. 알았지, 그지? 속성을 지닌다.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네, 그지? 성품을 지닌다. 정답 1번. 자, 그 다음에 어릴 때 모습을 그대로 지닌다는 얘기는 그대로 유지한다 그런 얘기야.
그가 지닌 목걸이, 차고 있는 여기다 걸고 있는. 그 다음에 일의 성사시대 책임을 지니고 가지고 라는 얘기야. 해외로 출장했다. 그 다음에 첫사랑 추억을 평생 동안 가슴속에 지니고 가슴속에 지니고 가지고야. 이것도야. 위에 거랑 똑같은 표현이 이런 거란 말이야. 추억과 책임을 마음속에 지니고. 정답은 1번 정답이다. 요거는 앞에 목적어의 성격을 띈다 그런 얘기야.